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장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 앞서서 살펴보셨고, 자, 오늘 해외 선물 시장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은 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공휴일로 인해서 원유 재고 발표가 하루 미뤄진 목요일 저녁 12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어제장의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상당한 변동성이 나온 만큼 잠시 후 전문가님들과 함께, 마스터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분석까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수요일장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휴장입니다. 뉴욕장은 열리지 않지만 7월 6일 결전의 날을 앞두고 여전한 무역전쟁의 위협은 도사리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사에 대해서 이 중국에서의 생산과 판매 금지라는 초강수를 지금 내세운 만큼 이 7월 6일을 앞두고 전초전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도 좀 주목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실시간 외신으로 도움되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오늘은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으로 들어갑니다.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는 일단 열리고 조기 폐장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적 신세계와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은 어떤 마스터님일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은 두 분의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주상 마스터님과 골든서클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 저녁을 책임지시는 두 분의 마스터님 오늘도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자, 그런데 두 분을 오늘 일주일 만에 또 뵀는데 변화가 있으신 분이 있어서 먼저 인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든서클 박진성 마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몰라볼 뻔 알았습니다. 아, 예. 네. 새 마음, 새 출발로 하기 네. 위해서 머리를 네. 짧게 깎았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전의 날에 다가왔기 때문에 저도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머리를 삭발 의지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결전의 날은 어떤 날이죠? 이제 7월 6일 날 또 결전에 또, 네. 류뉴신이랑 또, 단판이 또 있기 때문에. 예.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런 깊은 뜻이, 역시나 이 해외 선물을 뭐 기술적이든 뭐 말로도 말씀해 주시지만 네. 온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네. 해주시는 마스터님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주상 마스터님 오늘도 함께 합니다. 주상 마스터님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단은 미국장이 휴장을 맞아서 6월 중순부터 시작한 이번 하락장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겠고요. 오늘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부분은 모든 원자재랑 미국 시장,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자리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준비를 많이 하셨다니까요. 두 분의 마스터님이 제시하시는 전략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10시 4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전날 뉴욕 증시 본장에서는요, 일단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장 막판에 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먼저 선물 지수는 S&P 500 지수 먼저 보시죠. 자, S&P 500 지수 전일장의 하락에 이어서 오늘장은 반등합니다. 272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7,000선은 간신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 기술주 위주로 떨어졌었던 지수이기 때문에 S&P 비교해서는 나스닥이 좀 낙폭이 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소폭 반등하면서 7,043.5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FX도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일장 종가는 1.17250달러 선으로 초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부근에선 다시 또 소폭 내려오면서 1.17070달러로 0.15%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자, 어제장에 꽤 큰 상승을 보였던 골드, 오늘장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자, 이제는 1260달러를 돕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가가 1262.4달러 선이었고요. 지금 고점보다 좀 하락은 했지만 현재 1257.2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이 좀 중요합니다. 어제장에 위아래 꼬리로 좀 달고 마무리가 됐던 크루드오일인데요. 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73.86으로 74달러가 이탈이 된 0.57% 하락세 보이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전일 본장에서 뉴욕 증시 본장에서 3대 지수 모두가 좀 1%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기술주 위주로의 하락이다 보니까 나스닥에 좀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미국 증시, 중국 쪽에서 이 미국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려감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시각에는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을까요? 박나래 캐스터, 앞서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7월 6일 이전에 먼저 중국이 또 미국을 다시 좀 언급을 한 상황인데 어떤 뉴스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 트럼프의 이 관세 폭탄을 앞두고 이 반도체 기업을 공격한 소식부터 먼저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을 불허했죠. 이러면서 이 중국 정부도 곧바로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일부 제품 중국 내 생산과 또 판매 금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6일을 앞두고 전초전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악시트레이더는 최근 잠시 주춤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곧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악시트레이더의 이 맥케나 수석은 차이나 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 좌절과 또 마이크론의 중국 내 반도체 판매 금지 명령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표면적인 전투는 무역이지만 실제 전투는 지식재산권과 또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무역 갈등의 속내는 사실 양국의 최첨단 기술 경쟁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기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무역 문제가 주요 갈등으로 다뤄질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총격은 7월 6일 금요일에 시작된다면서 이 미국 관세가 실제로 발효되기로 한 7월 6일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재정부가 미국이 먼저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6일 미국이 먼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계획대로 지금 중국과 미국이 6일날 관세 부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이 시차 때문에 중국의 보복 관세가 먼저 시행될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이 추후 불리한 입장을 피하기 위해서 이 포석을 깐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연준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충돌해서 통화 정책이 정치 활동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이 미국의 무역 정책에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이 정작 증시에 더 큰 위협을 가하는 변수는 미국 연준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워싱턴 크로싱 어드바이서의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발언을 인용한 CNBC 보도인데요. 연준의 긴축에 따른 주가 약세가 이제 막 시작이 됐다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연준이 23일 금융위기 이후 7번째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이 다우존스가 1000포인트 넘게 내렸고 또 S&P도 2%가량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 향후 변동성이 더 커지면서 주가가 5%에서 10%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면서 연준이 긴축 행보를 늦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매체는 증시가 조정을 확정짓고 약세장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역시나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대한 난민 정책으로 난민의 어머니라고 불리던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 대연정 붕괴를 피하기 위해서 난민 포용 정책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독일에 들어온 난민 이주자 가운데 일부를 사실상 내쫓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이 메르켈 총리는 연정 파트너인 기독사회당 대표 호르스트 제오퍼 내무장관과 이런 합의를 봤습니다.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에 난민센터를 지어서 여기서 난민들을 분류하고요.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망명을 신청한 난민은 독일 국경 안으로 들이지 않고 곧바로 해당 국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해당 국가에서 이 망명 신청을 거부당한 난민은 처음 발을 디딘 EU 회원국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미 독일에 들어와 있는 난민 일부가 사실상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매파로 분류되는 영국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예상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에 따르면요. 시장은 영란은행이 향후 12개월 동안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고 가격에 반영한 상태라면서 이 같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지금 7월 6일을 앞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차이나 쇼크 최저치 부근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된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은 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알려줄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일 관련된 마지막 소식인데요. 리비아의 수출 불이행과 또 사우디 증산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일에 대한 극심한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 후 이슈는 오일 관련 이슈 때 자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중국과의 그 무역 갈등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어제장에 워낙 또 급변했던 크루드 오일까지 각종 이슈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갈 수요일장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9월물입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소식에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전일장 나스닥 큰 폭의 하락 이어갔는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S&P와 나스닥 모두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 9월물입니다. 독일 연정 리스크와 위안화 약세가 좀 해소가 되면서 1.17선에 대해서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도 1.17달러는 지켜가고는 있지만요. 초반대여서 좀 불안한 상황인데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8월물이고요. 추가 증상 가능성에 상승세가 좀 주춤하면서 현재에선 7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73.97달러 선으로 다시 74달러를 좀 넘보고 있는 흐름 속에서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8월물이고요. 달러 약세 전망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쪽으로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256.8달러 선으로 0.22%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7월 6일까지 큰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FOMC와 그리고 오늘장은 좀 휴장으로 해외 선물 시장은 조기 폐장에 들어가면서 한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분석가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벤트가 워낙 굵직한 이벤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좀 쉽사리 넘어갈 수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S&P 500부터 짚어볼 텐데요. 전일장 본장과 지수 선물 쪽에서도 모두 하락했고 현재 부근에서는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의 마스터님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네, 지수에 대해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골드서클 박지선 마스터님 업을 들으셨고 주상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좀 엇갈린 의견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네,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일단 뭐 지난주에 다시 지수에 대해서 상승으로 돌아온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 네. 자, 지금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고 뭐 워낙 장기적인 뷰도 매수를 말씀해 주셔서 오늘의 업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 제가 그 전서부터 한 두 달 넘게 계속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6,800서부터 계속 업을 했다가 2주 전에 한번 관망을 했고, 저번 주부터 또 매수를 계속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계속 있는 거는 저는 지금 지수에서는 지금은 선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이고 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뭐 현물 시장은 안 열리고, 뭐 선물 시장은 뭐 2시에, 또 조기 마감이고 하니까,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좀 저는 선반영 됐다고 보고 지금에서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저번에도 제가 저번 주에도 좀 전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나스닥은 따라가지 말고 7,000 살짝 이탈할 때는 매수 접근하고 7,000 초반에서는 매수 분할 매수로 계속 접근하자고 한 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와리가리 장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그거에 대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또 무역 뭐 불공정 얘기라든지 아까 외신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프타 재협상 WTO 뭐 또 그런 또 탈퇴 얘기 뭐 그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만 결국에서는 뭐 신흥 시장은 뭐 디커플링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향후 승자는 미국이다 보고 좀 더 투기 자본은 좀 더 물량 매집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또 그 뷰 같은 경우는 조금씩 저점 왔을 때는 물량을 모으셨다가 뭐 7,200 나스닥 기준으로는 7,200 정도 보셨다가 또 일부 물량을 털시고 계속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은 뭐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래도 협상이 되려면은 미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닙니다. 중국이 선물 보따리를 내야 더 많이 줘야 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좀 생각을 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는 미국이라는 건 저는 변함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단기적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나스닥은 지금 7,200선까지 좀 일단 올라갔을 때 청산하고 네, 일부 물량을 또 다시 휩소 이렇게 하고 다 이제 미중 뭐 협상이나 뭐 유럽 문제가 완전히 이제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꼭 좀 넓게 보자는 거죠. 넓게. 왜 이제 종목이 이제 우선은 과대 낙폭부터 우선은 오를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니까 지수 기준, 지수를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항상 포트폴리오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 자, 지금 그러면은 일단 뭐 나스닥은 7,200 내외로도 하고 S&P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지금 뭐 어제 빠진 이후에 소폭 올라가고 있는데 S&P 500도 역시나 단기적 반등으로 본다면 진입 자리는 매수 쪽으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좋을까요? 나스닥 기준처럼 오늘 뭐 나스닥이 뭐 7천 초반이나 뭐 S&P 기준으로는 2705 뭐 그쪽 라인 정도 되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과도하게 떨어지기도 좀 힘든 장이고 과도하게 오르기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저는 이게 미중 협상이라든지 뭐 유럽 문제가 미국이랑 뭐 나프타 협상이 결국에는 뭐 실마리는 풀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약간씩 풀리면은 지수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점에서는 계속 저도 물량 모으기 형식으로 저도 지금 실행을 옮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신 걸 보니까 일단 뭐 S&P 500은 2,700선을 좀 기준으로 인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0선을 기준으로 일단 그 초반대 가격에서 매수로 초반 좀 단기 반등으로
관점으로 노려보자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 반등 매수적으로 활용해보자라는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 전략 먼저 들어봤고요. 자, 지금 뭐 초반대입니다. 주상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 들어오셨는데, 자, 관망일 때는 네, 시청자분들께서 더 궁금하실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가격대에서 또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일단은 네. 제가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조금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S&P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일봉을 한번 보면은 5월 말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수가 6월 중순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도 분명히 무역 분쟁에 대한 화근은 시장에서 남아 있었고 마치 이 모든 것을 시장에서는 미국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일단 대전제를 깔고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중순이 되자마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주저앉기 시작했고 지금 7월 첫째 주가 된 지금 시점까지도 주가가 주저앉아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무려 그동안 하락한 포인트는 100포인트에 가까운 지수가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 이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역시 무역 분쟁의 피해자가 미국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그동안은 중국이 일방적인 과실로 중국만 피해를 입는 구조로 투자자들은 생각을 했었다면은 지금은 미국 역시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미국 역시도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어제 시장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을 보면은 전체 수출 물량의 50%가 중국으로 물량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50%의 물량이 당장 판매가 막힌다면은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미국 역시도 지금 이 모든 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중국 그리고 미국 모두 다 쌍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세계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모든 대전제를 깔고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이 6월 중순부터 일단은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량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저는 이번 무역 분쟁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7월 6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모두 다 이제 시선이 집중된다. 그때까지는 어떠한 방향적인 측면을 보고 접근을 하기보단 당일 뉴스나 시황에 따른 펀더멘탈을 보고 접근하는 매매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굳이 방향성을 잡는 매매로 좀 중장기적인 추세를 잡고 가는 스타일의 매매를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저는 최소 다음 주 월요일 그 부분으로부터 매매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이 가격이 어떠한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당일 순간적인 뉴스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어버리면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예측 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관망의 의견을 지금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초반 쪽으로 시장 그때 좀 접근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관망 들어주시면서 이번 주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 장을 준비해보자라는 주상 마스터님의 지수에 대한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까지 함께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었던 가격대보다는 다시 좀 소폭 올라가고 있는 S&P 500과 나스닥에 대한 모습인데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어제장에 1.17달러가 회복이 됐고 오늘 쪽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에서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P와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의견을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자, 지수 먼저 외신 쪽의 소식 들어보고 바로 유로 FX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일단 두 마스터님의 의견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반등 노려보자와 다음 주 좀 안전하게 들어가자라는 의견인데 자, 지수에 대해서는 실적 외에도 또 다른 어떤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조금 외신 쪽이 다른 날보다는 좀 조용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7월 6일 앞둔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이 여전히 지금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캐터필러나 애플 등 같은 이런 기술주가 하락을 하면서 이 전반적인 증시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미국 증시는 이 기술주가 거의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지수가 이제 눌리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의 아무래도 주요 이슈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이틀 앞두고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 소식이 아무래도 헤드라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블룸버그는 중국이 임시적으로 중국에서의 마이크론 칩 판매를 금지했다라는 소식을 먼저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 관세 폭탄이 점점 현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미국 정부가 이 중국의 이동 통신사죠. 이 차이나 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을 이제 불허하면서 지금 곧바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D램 및 플래시 메모리 일부 제품의 중국 내 생산과 또 판매 금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대만 반도체 기업 UMC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기술을 도둑질한다고 중국을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중국 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크론 주가 역시 계속해서 5.5%나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마이크론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서 전체 매출의 50%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마이크론은 지금 UMC와 푸젠진화가 제기한 예비 판매 금지 명령서를 아직은 정확하게 받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문을 받기까지는 좀 언급을 자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페이스북 주가도 지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그 개인정보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이 전면 조사에 이제 페이스북이 맞닥뜨릴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월가는 금요일을 앞두고 최근에 고용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로이터 이코노미스트들은 6월에 미국 고용이 20만 건 늘어났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제도 사실 이제 언급 속보로 좀 전달을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이 마찬가지로 미국과 지금 전면전에 돌입하고 있는 EU에 대해서 동맹 체결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라는 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유럽이 비록 미국과 사이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중국의 이 불합리한 무역 관습에 대해서는 미국만큼이나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제안을 거절한 거는 이 사실 이제 지난달에 미국이 유럽산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미국과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왜 무역 전쟁을 벌이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공감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EU 역시 이 중국의 무역 관세가 폐쇄적인 시장에 미국만큼이나 화가 난 상태고 또 지금 미국이 사실 중국에 제기한 모든 불만 사항에 거의 다 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루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중국은 서방 세계와의 단합을 불편하게 여겨왔고 이제는 무역이나 인권 등 다방면에서 EU를 서방 세계로부터 떼어낼 수도 있다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U 관계자의 발언인데요. 지금 역시나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전 세계에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될 건지 7월 6일 이후로 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외신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뉴스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7월 6일 전까지 먼저 중국 쪽에서, 시진핑 쪽에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일단 한번 먼저 좀 건든 상황인데 하지만 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트럼프가 그렇게 또 만만치 않은 상대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 쪽에서 먼저 이렇게 좀 펀치가 왔고 골든서클 박진선 마스터님의 의견이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네, 어때요? 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책으로 네네. 할 수밖에 네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뭐 외신에서 뭐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좀 더 세게 나오고 좀 더 이득을 더 창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경제 체제로 많이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에서 눈 하나 깜빡하실 스타일도 아니시고 좀 더 압박을 가하면 가야지 절대.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렇게 자급자족이 되기에는 좀 힘든 구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이 다 될 수 있는 구조고 단 소비자 물가만 올라갈 뿐이지 요번에도 가장 큰 수혜는 미국이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 더 세게 나오더라도, 네. 일단은 미국이 승자에 네.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 괜찮을 것이다. 네. 당면에 또 7월 6일 이후에 또 DDA를 더 잡고 좀 더 저는 그때 또 한번 추세가 한번 좀 더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상 마스터님 관망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접근을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쪽에서 더욱더 강하게 나온다면은 하락으로 이제 관망 쪽에서 이제 다음 주에 하락 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클까요? 지금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제가 일단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과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총 GDP 대비 40%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그 해당 국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85년 9월 22일 프라자 합의 같은 경우도 보면은 G5 정상회담이 그 당시도 열렸고요. 그때도 동일합니다. 미국이 재정 적자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가장 크게 잇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미국 GDP 대비 40%에 가까울 정도로 최강대국이었고 그 당시 일본은 미국 대비 G2 국가로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일본을 적극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지금의 일본이 잊어버린 10년 그 이후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 GDP 대비 39에서 38%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속도를 만약 여기서 한번 미국이 패권을 다시 잡지 못한다면은 중국이 미국을 상황에 따라서는 근시일 내에 빠르게 역전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이런 잠재적인 어떤 전망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도 지금 중국을 이 기회에 한번 어떻게 보면 힘싸움을 해서 다시 한번 미국이 패권을 잡겠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가 시장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국방력이나 대전제를 본다면은 어떤 면으로도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보면은 절대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거나 아니면 먼저 선대응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입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보는 게 역시 과언이 아니고요. 그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저는 사실상 월요일 날까지는 최소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 그때까지는 관망의 추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 일이 저는 해결되는 방안을 조금 생각을 해 본다면은 아마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무리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무리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 대놓고 무역 전쟁을 벌리는 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 전 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최종 승자는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경기 침체로 연결될 확률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런 점은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중국 역시도 한 번은 힘을 행사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수준의 관세 부과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만약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규모는 대략 200조 원 규모의 관세만 넘지 않으면 그래도 선방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저는 만약 200조 원보다 낮은 관세 부과가 나온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 정말 저가 매수의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또 이렇게 또 저기 주상 마스터님의 좀 의견을 좀 동감하는 게 뭐냐면은 우선은 저는 그렇게 저점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지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컷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하시려면은 그런 좀 결과를 또 보시고 하시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고, 저는 어차피 컷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또 지금 또 급한 거는 솔직히 그 중국이 더 급하다고 계속 보는 게 뭐냐면은, 요번에도 또 류허 뭐 부총리, 중국의 부총리가 또 미국을 또 갔지 않습니까? 뭐 7월 6일 뭐 전에 담판을 하려고. 그러니까 류뉴신 재무장관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또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중국에서는 그래도 무릎을 좀 꿇어야 되지 않을까. 왜? 시진핑 주석은 결국에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계속 트럼프에 있는 그 보호무역이나 그 강한 압박 프레스에서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인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윈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또 그 부총리를 통해서 보따리를 선물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거를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예, 그런 게 해서 만약에 보따리가 또 돼가지고 또 서로 합의하게 된다면은 제일 가대 낙폭에 있는 뭐 지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차이나라든지 뭐 항생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는 좀 이머징 마켓이 한번 좀 출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상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각 시황이 이제 같이 좀 흘러나오는 상황 속에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 시황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주상 마스터님이 현재의 시황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던 중에 일단 뭐 EU 쪽에서는 이런 미국과의 전면전을 좀 피하자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한미일과 차 관세이나 협정을 좀 검토하겠다라는 EU 쪽에 미국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유는 좀 어떻게 뭐 분쟁 없이 가려는 움직임일까요? 솔직히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일단은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통합을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정치적인 통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연방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합의가 조금이라도 금이 간다면 언제든지 그 금이 큰 분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불안한 형태의 국가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게 유럽 현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의 지금 가장 큰 상황은 난민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난민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보고 있으면은 각 국가가 발생하는 문제를 유럽연합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별로 다 떠미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지금 솔직히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지금 다양한 각도로 보고 있는데요. 무역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솔직히 독일입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 보면은 미국 대비 수출 자체가 10%가 안 되는 국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양보를 해줄 수도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지금 득을 보는 게 없는데 왜 우리가 독일 때문에 양보를 해야 되는가, 이런 현재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충분히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지금 유로 FX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가격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대전제로 깔려 있고요. 지금 유로 FX 상황을 일단 조금 한번 보면서 일단은 유로 FX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잠재적 리스크가 큰 상품이 아닌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짚어주셨던 바로 이 유로 FX를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두 분의 상세한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유로 FX입니다. 들어볼까요? 네, 유로 FX 지금 1.17달러 초반에서 좀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는 골드서클 박지선 마스터님 관망이시고 주상 마스터님 지금 업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확인이 되셨고요. 자, 앞서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이어서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박지선 마스터님, 일단 유로에 대해서 업을 들어주셨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실까요?
저 업이 아니라 관망이었습니다. 관망이시죠.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드립니다. 관망이시죠? 관망이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제가 다운을 좀 맞아요. 드렸었고, 요번 지금 관망을 한 게 뭐냐면은, 제가 또, 계속 저 가두리 안에서 또 우하향이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한 95점 중반이면은, 달러 인덱스 하면 유로도 또 매수도 나올 수도 있다. 그쪽엔 또 매수도 좀 받겠다. 그때 뭐 94달러 뭐 후반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유로는 매도다. 예. 그래서 좀 저는 박스권으로 우선 보이지만 아까 주상 마스터님처럼 그 유로존 같은 경우는 좀 상존하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뭐 메르켈 총리에 대한 계속 그 옛날에 더블린 조약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엔 처음에 뭐 난민들이 오면 그 나라에 대한 그 우선권이라든지 했는데 자꾸만 인도주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난민들이 영국을 좋은 나라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난민들도 그러니까 영국이나 뭐 독일 그런 쪽으로 계속 가려니까 그런 사회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부각이 되고 또 유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라든지 채무 같은 게 아직도 그 산적한 부분이 있고 항식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 경제 규모로 보면 미국보다는 훨씬 좋긴 그 경제 규모는 훨씬 크죠. 근데 다만 뭐냐면 이제 정치적인 그런 단합이 안 되는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만 좀 그렇게 경제 규모로는 또 좀 저평가된 거는 맞긴 맞지만 또 이런 항상 상존돼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달러도 그렇게 크게는 또 가기에는 또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 우하향 또 이렇게 하고 또 너무 이제 또 유로가 또 과분하게 떨어지면은 또 매수 관점도 하고 제가 그렇게 계속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지금 그래서 항상 정치적인 좀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또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면 또 반등에 분명히 요소는 있거든요. 달러가 너무 또 이렇게 되면 또 뭐 수출적인 또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형식으로 확률 게임으로 그냥 좀 이렇게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자는 측면에서 관망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96 중반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네. 제가 궁금한 점이 일단 미국의 시황과 유럽의 시황이 지금 똑같이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미국 쪽은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고요. 확실한 방향으로 보시는 것 같고 유로 쪽에 대한 이런 혼란을 더욱더 좀 가중시켜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아무래도 그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군사나 전세적으로 금융, 서비스, 전체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로는 아직 그 전 세계적으로 또 2등 정도 되니까 경제 규모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장악 능력을 그런 거를 봤을 경우엔 그래도 미국이 그런 거를 좀 염두해야 되겠고 또 너무 좀 강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너무 강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또 솔직히 생각지도 못한 WTO도 갑자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나와 보고 또 메르켈 총리도 그렇게 솔직히 너무 강하게는 좀 못하고 있는 판을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미국에 대한 시황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로와 좀 다른 점이 어떠한지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달러 인덱스 가격이 우하향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로는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지금 지지가 된 것으로 보일까요? 저는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94달러가 또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또 유로도 한번 매수를 보자. 그거는 지금 계속 변함은 없습니다. 전 무조건 달러 인덱스로 기준으로 보고 그리고 95달러 또 중반이나 좀 그 정도 되면은 또 유로는 또 그런 형식으로 반대 형상으로 계속 그런 형식으로 우선은 보겠습니다. 단 정치적인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또 판을 또 뒤집을 수도 있는 거고 우선은 지금 박스권 대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권 대응에 대해서 유로FX 관망에 대한 의견 먼저 박진서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상승 쪽으로의 의견 주신 주상 마스터님은 지금 가격대가 어제장보다는 좀 눌렸잖아요. 상승 쪽으로 볼까요? 저는 일단은 유로FX에서 좀
체계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로FX가 제가 일단은 방금 전에도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좀 지금 근래에 눌렸습니다. 예, 가격이 지속적으로 눌렸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달러 인덱스의 역시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달러 인덱스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일봉입니다. 자, 제가 일단은 저번 주에도 역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4월 18일부터 이 저점에서 바닥에서 완전히 지지를 받고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달러 인덱스가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95달러 부근이 일단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가격이 힘싸움이 크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 지점에서 어떤 승부가 나면은 그 방향으로 가격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많은 이제 매체들을 보면은 95불이 넘어갈 경우 이거는 미국 경제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된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미국 통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환율 정책 등 다양한 부분을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여서 95불이 안 넘어가는 모양새가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그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적절한 가격대까지 와 있는 상태고 오히려 지금 그동안 4월 18일부터 지지를 받아온 이 라인이 만약 깨고 내려간다면은 이때부터는 5일부터 유로 FX 골드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지금 유로 FX의 지금 가격대는 매수를 보기 굉장히 긍정적인 가격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이 트레이딩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단기 저항을 지금 28일부터 받아오고 있습니다. 단기 밑에서 지지 라인이 있는데 오늘은 이 가격대를 받쳐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이 가격대를 지금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장만 놓고 보자면은 일단은 상방으로는 1.174를 넘어가야지 일단은 매수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으로는 1.169를 돌파 시 매도 관점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포지션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네. 예, 일봉 차트로 보면은 자, 이미 가격대가 조금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예, 5월 달부터 박스가 명확하게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 달러 인덱스와 역상관 관계로 4월 18일부터 지속적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급락이 나온 이후 첫 번째 일단은 바닥에서 박스가 선명하게 그어진 상태인데요. 저는 이 박스 구간을 만약 탈출하는 모양이 나온다면은 그 방향으로 무조건 오버나잇으로 포지션을 싣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지속적으로 따라가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FX에 대해서 현재 가격대가 좀 매수 쪽으로 가담할 수 있는 유효한 가격대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하방 쪽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는 1.169달러에 대해서 이탈이 된다면 매도 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후 매수에 대한 가격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요. 유로FX 두 분의 마스터님이 제시해주신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외신 쪽에서도 유로FX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FX, 유로 쪽에 대한 의견은 뭐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유로 달러는 타이트한 범위 내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는 소식 속에서 유로가 달러에 대해서 소폭 상승했지만 그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휴장이지만요, 이 중국 위안화가 아무래도 이 7월 6일을 앞두고 큰 변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빠른 금리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가운데 이 11개월째 하락세에서 중국 위안화는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지금 코메르츠 뱅크에서는 이 시장은 여전한 관망 모드이다. 왜냐하면 이 위험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7월 6일을 앞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유로와 달러가 둘 다 안전자산으로 보이면서 수익을 그래도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아와 유럽장 모두 조금 미끄러지는 상황인데요. 재팬인지 N은 아무래도 안전자산의 지위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환율 변동에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위안화의 안정화에 힘쓸 것이다라고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러는 연준의 그 FOMC 의사록과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 속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이 지금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달러를 지지하고 있고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강한 소매 판매 데이터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페소에 대한 소식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네, 새로 선출된 오브라도 대통령이 이머징 마켓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인프라와 이 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이 투자자들을 달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이 멕시코 페소가 상승 좀 힘을 받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페소의 상승폭이 간밤의 남미 지역에서의 통화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RBC의 캐피탈 마켓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오브라도 대통령이 실용주의 노선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페소의 상승 가능성이 좀 엿보이고 이에 대한 시사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로 FX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한 외신까지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인 유로 FX까지 두 분의 마스터님의 상세한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크루드오일과 골드에 대한 상세한 의견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까지도 진행할 테니까요. 많은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과 주상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